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강, 최준선, 최한열, 최치, 잡시, 홍씨가 이제 마지막 10분간 간단하게 토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많은 토론을 개최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알찬 토론회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토론을 개최해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시간 중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최강 복지부 장관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파 좌파의 차이가 성장은 우파 그리고 뭐 복지는 좌파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한국 정치 역사상을 보면 우리 우파가 이 복지 부분 핵심적인 정책도 다 만들어왔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이라든가 의료보험,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때 최저임금, YS 때 실업급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이미 가입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의무 가입이 되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복지 부분도 우파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해왔다. 이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과거에 막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팽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때는 지금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최강 장관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기초연금과의 어떤 통합, 특히 CIO의 어떤 그런 어떤 정말 초인류를 데리고 오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말 고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선 교수님께서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0% 동감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은 전체적인 법 개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특히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시장 경제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면 결국은 사유재산 제도와 경영의 자유입니다. 경영의 자유 면에서 지금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 파괴했다. 보십시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민영기업, 민간방송사 YTN이라든지 연합뉴스TV라든지 이런 어떤 민간 보도 채널에 대해서도 보도국장을 의무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지금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 명백히 인사 경영에 있어서 침해죠. 상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영의 자유, 즉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또 시장 경제 질서를 지금 이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민간 기업인 HMM을 지금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처음에는 뭐 기업하고 다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합의도 되고 있지 않은데 기업의 위치를 본사의 위치를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그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민간 기업의 경영을 정면으로 지금 침해하고자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경영 어떤 침해 내지는 경영의 어떤 들어가는 어떤 요체로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최한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 손해배상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장 핵심적인 사내 하청 문제를 이야기를 예시로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사내 하청, 즉 같은 울산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 정도는 현대자동차 정직원이 아니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사내 하청에 대해서 최대한 정직원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은 물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입장에 맞추어서 개별 기업의 어떤 소송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노란봉투법에서 무조건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을 벌어지게 될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최준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쟁의 대상이냐 또 손해배상도 지금 노조가 아니라 개별 노동자가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쟁의 대상 내지는 사용자 어떤 범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어떤 하청 기업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지금 전체 하청 기업 숫자가 약 14,000에서 15,000개 정확하게 뭐 숫자 카운팅도 안 돼.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으로 1차 밴드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카운팅도 안 되는데 14,000, 5,000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물론 또 이야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청기업 14,000, 5,000개가 어떻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느냐? 실제 적용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가장 싫어합니까? 불예측성, 예측 불가능성한 이런 어떤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기업은 싫어하는데 지금 기업이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그 시장의 상황, 미국의 관세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 기업의 동향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데 하물며 국내 이런 어떤 밸류체인,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국내 밸류체인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의 투자, 경영의 그런 어떤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해서 국내 투자보다는 자꾸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명확한 어떤 우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타 법률 위반될 소지도 이 노란봉투법에는 굉장히 많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유엔 총회 간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 회장을 만나서 글로벌 AI 뭐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록 회장이 그러면 만약에 혹시 국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첫 번째 자문을 구하겠습니까? 암참 회장에게 자문을 구하겠죠. 자, 그런데 암참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국 기업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GM이 지금 이제 떠나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블랙록 회장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업은 정말 없고 있는 기업마저도 떠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윤상현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입법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계속해서 민주당의 어떤 숫자를 앞세운 공세에 사실은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과 그리고 언론에는 자꾸 반대만 한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비판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노동관계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법안 투쟁을 할 때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기존의 조항들을 저는 과감히 우리가 먼저 이런 식으로 개선한다 이런 어떤 제안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주유수당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 주유수당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터키 정도밖에 없고 아무 나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법 투쟁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